네, 안녕하세요. 오호 수학의 루틴쌤입니다. 아, 네. 오이과학 할 뻔했네요. 자, 입이 자꾸 배가지고, 제가 이제는 과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수학도 간단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건 문제 위주의 이런 뭐 설명이 아니니까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거냐면 바로 방정식의 의미, 즉 방정식의 기본 뜻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정식이라는 이 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고 중학교 때 바로 이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 방정식의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이제 문제를 풀곤 하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할 겸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겼는지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은 방정식은 한자어로 돼 있죠. 그래서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equation. 네, equation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와 영어의 단어 뜻이 조금 이게 동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이지만 이 equation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동일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식이 있는데 그 등호, 그 는 알죠? 는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동일시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방정식인데 한자어로 하면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우선은 한자는 모방의 한도정, 그 다음에 식자를 써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모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네모란 뜻이고요. 이거 좀 이상하네. 좀 살짝 바꾸겠습니다. 네, 바꿨죠? 이 한도란 뜻은 어떤 뭐 규칙, 법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자어는 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학에 쓰이는 일반적인 식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만 뜻만 봐도 이 equation이라는 영어 뜻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거를 알아보고자 제가 준비를 한 거죠. 어,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동양 오랜 수학책, 동양에서 오래된 수학책 구장산술이라는 아마 중국 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장산술에서 나오는 단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기원전 1세기경, 뭐 엄청 오래됐죠? 몇 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쵸? 2000년 이상 지난 엄청 오래된 책 구장산술에서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방정식입니다. 이 구장은 뭐 9장에 거쳐서 어떤 산수 수학에 대한 풀이를 설명했다. 뭐 이런 풀이 관련된 수학 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구장산술에서 이 방정식이라고 쓰이는 요 방정의 뜻을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네모 모양으로 놓고 계산하는 방식을 방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모 모양이 도대체 무슨 모양이냐? 뭐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간단히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자, 숫자를 뭐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위치시킨 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뭐 숫자를 여러 개 숫자를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고
이쪽에 숫자 하나, 아래 숫자 하나, 여기도 숫자 하나, 아래 숫자 하나 해서 이게 네모 모양으로 숫자를 배열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풀이를 했다. 그래서 이름이 방정이라고 이 책에 이제 의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정식의 의미와는 좀 다른 뜻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정식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뭐 교재나 문제집 보면 방정식의 뜻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한번 뜻풀이를 통해서 방정식을 쉽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이 뜻은 아니지만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뜻풀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자 뜻을 봤죠? 저는 그 한자 뜻을 어떻게 풀이하고 싶냐면, 자, 원래 이런 뜻은 아니지만 네모난 곳에 숫자를 넣어보는 식,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자가 모방이었죠? 그쵸? 네모난 곳에 어떤 규칙, 정해진 숫자를 넣는 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예시. 자, 초등학교 책.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정말 산수, 수학 어렵게 배웠는데 솔직히 전 수학을 좀 못하거든요. 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초등학교 때 이런 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2 더하기 네모는 5일 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뭐 고르시오, 이러한 계산 문제가 있죠. 자, 즉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모르는 곳을 보통 네모로 표현하고 그 네모에 들어간 숫자를 찾는 풀이를 계속 했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라는 이 단어를 초등학교 때 알려주지 않는 거는 제 생각에는 뜻이 너무 어려우니까, 굳이 그 이름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식을 푸는 법부터 배우고 중학교 때 와서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웬만한 식은 대부분 방정식의 스타일,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방정식의 예를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방식은 똑같이 아까처럼 2 더하기 네모는 5,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방정식이었고요. 자, 중학교 때 와서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 이런 식 할 때 식은, 여기 식과 뜻이 다르죠? 갑자기 단어가 좀 자, 아무튼 그런 건 넘어가고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는 모르는 곳을 네모로 표현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모르는 숫자를 x로 표현했죠. 즉, 이 x로 표현한 이 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x가 곧 네모니까요. 그쵸? 이 네모난 곳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는 식,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웬만한 식을 봤을 때 뭐 중학교 교재로 예시를 들면 뭐 식에 x가 들어갔다, 또는 뭐 다른 문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문자 안에 들어갈 숫자를 뭐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도 방정식일 겁니다. 그 정도로 방정식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제일 간단한 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의 그 식의 모양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푸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게 제 좀 생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방정식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에이 거짓말, 당연히 거짓말이죠. 예. 어떻게 이거 가지고 다 배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방정식의 기본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방정식을 이렇게 푼다는 거는 뭐 다음이나 뭐 다음 시간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끝이 아니고요. 예, 끝이라고 막 벌써 클릭하고 지금
다른 동영상 막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왕 들어오신 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방정식의 진짜 정확한 사전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아까는 저만의 그냥 뜻풀이를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아니면 수학을 이해를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조금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방식을 한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런 방식이 설사 쉽더라도 정확한 뜻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기억해야지 좋은 거지. 정확한 뜻도 모른 채 그렇게 이상한 좀 간단한 방법으로 외우고 이해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의 사전 뜻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렇습니다.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발음 잘해야겠죠? 예, 등식입니다. 등식. 예, 잘못 발음하면 또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럼 넘어가고요.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좀 배웠다면 뭐 문제집이나 이런데 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뭐 대충 이해 갈 겁니다. 아까 그 x 부분, 그죠? 문자 x가 써 있는 부분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맞기도 하고 그 식이 틀리기도 한다. 그런 식을 방정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넘어간 상태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전도 찾아보니까 자, 우선은 읽어는 보겠습니다. 미지수나 미지수가 안 돼. 자, 미지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등식에서 이를 정하면 참이 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뭐 뒷부분은 비슷합니다.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왜 물음표를 붙였냐면 여기서는 변수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미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면서 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뭐 변수 x에다가 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아니면 여기 미지수가 두 개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돼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전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전은 미지수라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아니면 차이가 없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이 사전을 막 조사하다가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변수는 그 x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식으로 표현하면 그 네모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지수라기도 표현하기도 한다.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야? 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와 미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정식의 기본 뜻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도 개념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정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 변수와 미지수라는 단어가 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문제집에도 많이 써 있는 걸 봤을 테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변수와 미지수의 차이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내가 이 뜻을 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좀 기다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고민해 본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